경상북도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따라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북도는 미확인 이상물체를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경에서 열린 세계 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0개 국가에서 237명의 군인 선수단이 참석해 승부를 겨뤘습니다. 영천시 공무원 노조가 하기태 영천시 의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개임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높이기 위한 IB 교육을 도입하는 학교가 늘고 있지만 대학 진학을 위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따라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북도는 민방위 경보통제소와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군, 경, 소방과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상황 전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지난달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도내 11개소에서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경북도는 오물풍선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폭발물 처리반과 화생방 대대 요원 등이 출동해 안전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미확인 이상물체를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은 그야말로 용맹함과 투지로 가득합니다. 세계에서 모인 군인들의 힘찬 기합과 열띤 몸놀림이 문경시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27회 세계 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린 박진감 가득한 현장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묵직하고도 날렵한 발차기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호쾌한 몸놀림으로 승부를 겨루는 모습에 관중들도 환호합니다. 여느 태권도 선수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군인 정신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문경 세계 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총 20개국 237명의 군인 선수단이 조국의 명예를 걸고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모인 군인 선수들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집니다. Taekwondo is a culture in Korea and it's very nice to see that so many guys are doing the sport here and very popular, and this tournament also so good tournament, like very strong guys from Korea, and everything was so nice and hope to come again to Korea. 국내에서 열린 대회인 만큼 우리나라 선수들도 좋은 컨디션으로 대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뛰는 첫 국제 시합이기도 하고 또 부대에서 열린 만큼 더 간절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만큼 준비도 열심히 해왔는데 조국의 명예를 걸고 치러진 이번 대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 남녀 각 8체급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자를 가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대회를 마친 선수단은 4일 문경세제와 오미자 테마터널 등을 방문해 한국의 문화를 만끽할 예정입니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명실상부한 스포츠 중심 도시로 자리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세계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문경이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했고 2031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 유치에 또 하나의 교두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개국의 많은 선수단이 와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태권도 발전 또 문경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강인한 군인 태권도 선수들. 태권도와 한국의 문화로 서로 하나가 되며 문경에서 뜻깊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영천시 공무원 노조가 하기태 영천시 의장의 갑질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영천시 지부는 3일 영천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외부 포털 사이트에 의장 비서가 너무 힘든데 해결책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빚어진 갑질 논란을 1년여 만에 재점화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해결의 기회가 많았는데도 오히려 하 의장은 갑질 피해자인 해당 비서와 이를 보도한 기자, 노조 지부장을 명예훼손, 모욕죄, 공직선거법 등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며 하 의장과는 더는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천시 의회 측은 해당 비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생각하고 토론하는 IB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두고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수업 방식이 정확한 답을 빨리 골라야 하는 수능을 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수업 시간. 어디까지 녹색으로 볼 것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합니다. 일상에서 찾은 녹색들을 두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웁니다. 얼핏 미술 시간인가 싶지만 벡터의 개념을 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수학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 말고도 다른 생각들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 저는 그래도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서.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을 도입한 학교의 수업 모습입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논술과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하는 IB 교육은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지난 2019년 도입됐습니다. 운영 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입시와의 연계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답을 빠르게 골라야 하는 수능을 볼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와는 수능과는 아예 연관이 없게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힘듦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 수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제한을 없앤다라는 게 좀 저희한테는 좋긴 하겠지만 다양한 지식 영역별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개념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교수님과 좀 상담을 또는 토론을 또는 연구 과제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생각을 표출하고 교사가 생각을 수용하는 유연한 수업을 인상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입시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시 40% 제한이 걸려 있는 대학이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제한돼 있다. 현재 대구 지역 내 463개의 초중 고등학교 중 25개 학교가 IB 인증을 받은 IB 월드스쿨입니다. IB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학교와 대구시 교육청이 별도로 운영하는 IB 기초학교까지 포함하면 대구 지역 학교의 20% 이상이 IB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경북 등에서도 IB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앞으로 11개 시도교육청에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IB 교육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IB 프로그램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시제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달인데요. 오늘 미니 인터뷰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호국 보훈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이하연 기자가 김지현 경북 남부보훈지청장을 만났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북 남부보훈지청장 김지현입니다.
네, 먼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 호국 보훈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호국 보훈의 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은 공헌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게 추모와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의 뜻을 본받아 우리도 화합과 단결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6월이냐 하면 현충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24절기 중 가장 좋은 날인 망종의 예로부터 나라를 지키신 분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충일이 제정되던 해에 망종일이 6월 6일이어서 현충일이 되었으며 현충일이 들어있는 달을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달, 즉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호국보훈의 달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고 그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보훈 가치를 함양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일상 속에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중앙행사로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위로연, 그리고 보훈을 주제로 한 공연이라든지 먹거리, 그다음에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북 남부보훈지청에서는 올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소개해 드리자면 6.25 전쟁 당시 경주에서 학도병으로 지원한 19명의 용사들이 출정 전에 각자의 의지를 담아 적어 서명한 태극기입니다. 이 현재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태극기를 재현하고자 지난 5월 17일 경주고등학교에서 출정식을 하였고요. 우리 호국보훈의 달에 릴레이 서명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도병 출신 학교 학생들 그리고 경주 시민들이 함께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 태극기에 서명을 하고 이 서명한 태극기는 6.25 전후로 저희도 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학도병들의 나라 사랑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민과 미래 세대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경찰, 소방, 군인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제복 근무자를 응원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청장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웅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추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찌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감사를 넘어서 호국보훈의 참뜻을 이어받아서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드높이고 보훈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서 국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겠습니다. 저희 경북 남부보훈지청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